이번에는 스쿼트를 할 때 골반이 빠지는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을 알려드릴 때 이 스쿼트 할 때 골반이 빠지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이런 운동을 하게 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불균형을 접근하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방식이고 두 번째는 기능적인 방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통적인 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방식은 해부학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방식은 이 움직임의 이상이 개별적인 근육의 이상으로 인해서 생긴다라고 접근하는 것이고, 힙힌지를 예로 들었을 때 이 고관절 굴곡 동작과 신전 동작에 관여하는 개별적인 근육 중에 좌우 불균형이 나타나고 그 개별 근육 때문에 불균형이 나타난다라고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별적인 근육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기능이 떨어진 근육들의 기능을 다시 살려서 운동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능적인 방식은 이 힙힌지를 못하는 것의 원인이 단순히 고관절뿐만 아니라 이 발바닥이나 흉추나 이런 다양한 원인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이 기능적인 방식은 좌우 근육들의 균형이 똑같이 맞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 현상 자체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합니다. 예를 들어서 골반이 틀어지는 것을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끔 만들 수 있는 동작을 함으로써 그 불균형을 접근하게 됩니다. 이 전통적인 방식도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이 전통적인 방식의 단점은 개별 근육의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능적인 접근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이 기능적인 접근 방식으로 운동을 하셔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기능적으로 스쿼트 불균형을 접근할 때는 골반이 틀어지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때 보시면 이 뒤에서 보았을 때, 자, 골반이 빠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제로 서서 골반을 한쪽으로 빼시게 되면 무게중심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관찰하시면 됩니다. 기능적 불균형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골반이 빠지게 돼서 내려가면 뒤에서 보셨을 때는 마치 오른쪽이 뻣뻣해서 동작이 안 나오고 왼쪽이 동작이 잘 나오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동작을 해보시면 무게중심은 오른쪽에 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내가 오른쪽의 기능이 더 좋으니 오른쪽을 더 많이 쓰기 위해서 무게중심을 오른쪽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균형 문제를 맞추려면 왼쪽에 무게중심을 실어서 동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왼쪽에다가 무게중심을 실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왼쪽에 무게중심이 실리는 동작을 통해서 이 부분을 연습시키고 강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접근할 때를 보시면 무게중심, 골반이 빠지는 쪽이 오히려 정상인 겁니다. 무게중심을 쓰기 위한 방식인 거고, 반대로 골반이 가지 않은 쪽이 무게중심을 이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정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무게중심을 실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코어 쪽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가장 1번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것은 내 오른쪽으로 무게중심을 실기 위해서 하는 동작입니다. 자, 내가 오른쪽으로 무게를 실기 위해서 지금 케이블 손잡이 있는 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손잡이를 이렇게 잡아 끌면 이 케이블은 나를 오른쪽으로 잡아 끌 거고, 이때 내 몸이 밀리지 않기 위해서 오른발로 몸통을 밀어낼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힘을 더 많이 쓰게 되고, 자, 스쿼트를 하는 것보다 조금 과장해서 발을 넓게 해주시는 게 힙힌지를 만들기 훨씬 쉽고, 그래서 발너비 조금 넓게 하겠습니다. 발 각도는 우리가 원래 스쿼트를 하는 정도, 내가 11자로 한다 그러면 11자, 15도로 한다 그러면 15도, 이런 식으로 내가 원래 하는 스쿼트처럼 발을 맞춰주시고, 무게를 앞으로 뻗어줍니다. 앞으로 뻗어주면 이 회전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내가 몸통으로 더 많이 버텨줘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상체를 숙이고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상체를 숙이면서 버텨주고 엉덩이 터치,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이때 한 두세 번만 해보시면, 아, 내 오른쪽에 무게중심이 더 많이 실리는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 코어가
버텨주는 힘과 함께 하체 힘을 쓰면서 무게중심을 맞추는 능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너무 과한 무게를 꽂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티기 좋은 배에 힘이 들어오는 정도의 적당한 무게를 설정하시고 10번에서 15번 정도 반복하는 무게로 스쿼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왼쪽이 약하다 라고 하면 왼쪽을 한 세트 더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개 다 똑같이 운동해버리면 결론적으로는 비슷해지기 때문에 내가 더 약한 쪽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약한 쪽을 한 세트 혹은 두 세트를 더 많이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약한 쪽을 한 세트에서 두 세트를 더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내가 만약에 집에서 할 거면은 밴드 같은 이 측면 저항을 걸어서 스쿼트 하듯이 발 맞춰주시고 동작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내가 무게중심을 맞추는 느낌을 바로 느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 골반이 빠지는 쪽이 무게중심이 강한 거니까 빠지지 않는 쪽으로 한 세트에서 두 세트를 더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총 정리를 해드리면 이번에 알려드린 스쿼트의 불균형 접근 방식은 기능적인 방식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개별 근육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고, 기능적인 접근 방식은 이 동작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그 현상을 바꿔주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스쿼트를 할 때 골반이 빠지는 것은 골반이 빠지는 쪽이 무게중심이 실리는 쪽, 빠지지 않는 쪽이 무게중심이 실리지 않는 쪽으로 생각해서 접근하는 방식이고, 무게중심이 실리지 않는 쪽으로 케이블을 시키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왼쪽이 약하다 그러면 왼쪽 방향에서 케이블이 나오는 채로 잡고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진행하실 때 약한 쪽을 한 세트에서 두 세트를 더 진행하는 방식으로 점차 힘을 쓰는 이런 차이를 맞춰 가시면 스쿼트를 할 때 나타나는 불균형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이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방식으로도 접근하고 전통적인 방식으로도 접근하면서 내가 조금 더 다양한 관점에서 운동을 하실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린 거니까, 만약에 내가 스쿼트 불균형이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동작이니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